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울산 모비스 대 안양 정관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산 모비스는 트랜지션 중심의 빠른 농구를 지향하지만 최근 파울 관리가 전혀 되지 않으면서 경기 흐름이 자주 끊기고 있다. 박무빈은 속공 시도는 활발하지만 수비 전환 과정에서 잦은 파울로 리듬이 무너진다. 레이션 해먼즈는 하이포스트에서의 활동량은 좋으나 수비 로테이션 타이밍이 늦어 골 및 커버가 불안하다. 에릭 로메로는 피지컬은 좋지만 박스아웃 타이밍이 어긋나며 세컨드 찬스를 쉽게 내준다. 이로 인해 페인트존 수비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외곽슛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홈에서는 빠른 템포로 몰아붙이지만 팀 파울 누적 시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하락한다. 후반부에 들어서면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며 점수차가 벌어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특히 인사이드 수비 약점은 강력한 포스트업 팀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체적인 밸런스 붕괴를 막기 위해선 파울 관리와 세컨드 리바운드 대응이 절실하다. 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후반 집중력 저하가 심각해 보인다. 정관장은 워싱턴과 아반도로 이어지는 투맨 게임 완성도가 매우 높다. 하이 마이너스 로우 연계와 스크린 이후 롤 인 타이밍이 완벽히 맞아떨어진다. 김종규는 포스트업과 림 프로텍트 모두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워싱턴은 드리블 핸드오프로 찬스를 창출하고 아반도는 폭발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다. 이 조합은 단순한 공격 루트가 아닌 구조적 전술로 발전해 경기 내내 효율이 높다. 김종규가 하이포스트에서 패스를 풀면 백도어 커트가 활발히 전개된다. 리바운드 장악력 역시 리그 상위권 수준이며 세컨드 찬스 득점 비중도 높다. 팀 전체의 밸런스가 안정적이며 세트 오펜스 완성도도 매우 높다. 페인트 존 내에서 확실히 버티는 힘이 있어 인사이드 싸움에서도 자신 있다. 결국 경기 주도권은 정관장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울산 모비스는 빠른 전환은 가능하지만 파울 트러블과 수비 밸런스가 발목을 잡는다. 반면 정관장은 하프코트에서의 전술 완성도와 인사이드 장악이 돋보인다. 페인트 존 내 효율성 차이가 경기 후반 갈수록 점점 벌어질 것이다. 특히 리바운드 전쟁과 파울 누적 구간에서 정관장이 압도할 전망이다. 결국 후반 리듬이 안정된 팀이 승부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KT 소닉붐 대 고양 소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수원 KT는 김선영의 속공 전개와 조엘 카굴랑안의 돌파를 중심으로 공격 템포를 조율한다. 김선영은 폭발적인 스피드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경기 리듬을 바꾸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카굴랑아는 인사이드 돌파 능력과 방향 전환이 뛰어나 상대의 수비 블록을 무너뜨린다. 아이제아 힉스와의 스위칭 플레이는 외곽과 골밑을 동시에 위협한다. 힉스는 롤 인 타이밍이 정확하고 피지컬로 박스 안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준다. 김선영의 3점 슛 감각이 살아날 경우 공간이 크게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 조합은 공격 전개에 다층적인 변화를 주며 전반 후반 모두 안정적인 득점 구조를 만든다. 또한 빠른 트랜지션에서 세컨드 찬스를 노리는 집중력도 우수하다. 전체적으로 수원 KT는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돋보이며 경기 조율 능력이 완성형이다. 결국 템포 조절 능력에서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고양 소노는 이재도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가지만 전체 템포가 다소 느리다. 이재도는 조율은 뛰어나지만 개인 의존도가 높아 흐름이 단조로워진다. 정희재는 외곽 감각은 좋지만 수비 집중력이 떨어져 백코트 대응이 약하다. 제일린 존스는 골밑 피니시는 강력하지만 수비 복귀가 늦어 세컨드 실점이 잦다. 팀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 트랜지션에 취약하다. 특히 하프코트 수비 시 로테이션이 늦어 외곽 공간이 쉽게 열리는 단점이 있다.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고 벤치 자원의 화력 차이도 크다. 후반 체력 저하 시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이 집중된다. 리바운드 집중력도 불안정해 세컨드 찬스를 내주는 장면이 잦다. 결국 상대의 속공 중심 농구에 쉽게 휘둘릴 수 있는 구조다. 수원 KT는 빠른 템포와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갖춘 반면
고양 손호는 수비 전환과 체력 유지가 문제다. 특히 김선영 카굴랑 안 힉스의 스위칭 공격은 손호의 수비 밸런스를 깨뜨릴 것이다. 손호가 외곽에서 버텨내도 인사이드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후반 체력 싸움으로 넘어가면 수원 KT의 트랜지션 농구가 빛을 발할 전망이다. 결국 공격 완성도와 리듬 유지에서 수원 KT가 확실히 우세하다. 세 번째 경기 서울 삼성 대 서울 SK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삼성은 하프코트 세트 플레이의 짜임새가 돋보이며 공격 전환이 부드럽다. 이관희는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존 디펜스를 무너뜨리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최현민은 지속적인 커싱과 스위칭 움직임으로 수비 간격을 벌리고 팀 공격을 활성화한다. 캐렘 칸터는 하이포스트에 머물며 스크린 이후 외곽으로 빠져 슈팅 찬스를 창출한다. 칸터의 움직임은 백코트와 프론트코트를 동시에 연결하는 핵심 구조다. 이관희의 킬 패스 타이밍이 정확해 오픈 찬스가 순식간에 만들어진다. 리바운드 후 빠른 트랜지션 공격으로 세컨드 찬스 득점을 노리는 집중력도 높다. 세트 내 움직임이 끊기지 않아 공격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팀워크가 정교해져 세트 효율이 더욱 높아진다. 결국 삼성이 원활한 패싱 게임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크다. 서울 SK는 김낙현을 중심으로 볼 운반과 세트 전개를 조율하지만 템포 유지가 불안정하다. 자밀 원희는 골 및 피지컬은 강력하지만 전환 수비 시 속도 대응이 느리다. 알빈 톨렌티노는 코너와 윙을 오가며 외곽 슈팅을 노리지만 패싱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다. SK는 원희 중심의 포스트업 전개를 구사하지만 더블팀이 붙으면 볼순환이 막힌다. 이 때문에 중반 이후 외곽 의존도가 높아지고 공격 효율이 떨어진다. 팀 전체의 볼 템포가 느려 상대 압박 수비에 쉽게 말리는 경향이 있다. 리바운드 집중력은 좋지만 전환 시 로테이션이 늦어 백코트가 흔들린다. 이관희와 최현민의 압박 수비를 만나면 볼 전개 리듬이 끊길 위험이 있다.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세트 플레이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결국 원희의 인사이드 득점 이외엔 루트가 제한적이다. 서울 삼성은 하프코트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정확한 패스 타이밍이 돋보인다. 서울 SK는 원희 중심의 공격은 강하지만 전환 속도와 외곽 흐름이 불안하다. 삼성은 이관희의 시야와 칸터의 포켓 패스 루트로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SK는 세트 플레이의 리듬이 끊기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질 것이다. 결국 공간 활용과 템포 유지력에서 삼성이 한 수 위다. 네 번째 경기 OK금융그룹 대 대한항공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OK저축은행은 디미트로프를 중심으로 한 강타형 배구를 구사한다. 초반 강한 서브로 주도권을 잡지만 랠리가 길어질수록 리시브 라인이 흔들린다. 차지와는 퀵오픈 타이밍이 안정적이지만 세컨드볼 연결이 일정하지 않다. 이민규의 세트 템포는 빠르지만 체력 소모 이후 공격 템포가 어긋난다. 박원빈은 중앙 블로킹은 좋지만 측면 커버 범위가 좁다.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블로킹 간격이 벌어지며 세컨드 실점이 늘어난다. 리시브 불안이 세터 연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세트 중반 이후 리듬이 깨지면 전술 전개가 단조로워진다. 홈 응원 속 초반 기세는 강하지만 후반 안정성은 낮은 편이다. 결국 세트 후반 집중력이 승패를 좌우할 요인이 된다. 대한항공은 러셀 중심의 정교한 공격 전개로 리그 정상급 전력을 자랑한다. 러셀은 파이프 공격과 백어택에서 높은 타점으로 상대를 압도한다. 한 선수의 세트워크는 정확하며 좌우 스파이커의 리듬을 완벽히 살려낸다. 최준혁은 리시브 안정성이 뛰어나 세트 전개를 매끄럽게 만든다. 김규민은 빠른 블로킹 타이밍으로 속공을 차단하며 상대 리듬을 끊는다. 세트 후반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블로킹과 서브 득점이 꾸준하다. 체력 관리 능력도 우수해 장기 랠리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러셀의 결정력은 승부처에서 절대적인 무기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피지컬 밸런스 모두 리그 최상위 수준이다. 후반부에는 템포 조절과 공격 효율에서 OK저축은행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OK저축은행은 초반 강서브로 흐름을 잡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리시브 불안이 심화될 것이다. 대한항공은 세트 운영 능력과 블로킹 집중력에서 우위를 점한다. 러셀 한 선수 조합의 완성도가 경기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세트 후반에 들어서면 대한항공의 리듬이 점점 안정될 전망이다. 결국 경기 전반의 완성도와 피지컬 균형에서 대한항공이 확실히 앞선다.
5번째 경기 대전 정관장 대 페퍼저축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정관장은 자네테 중심의 파워배구를 구사하지만 리시브 흔들림이 문제다. 자네테는 높은 타점의 후위 공격이 강점이나 연결 불안 시 효율이 떨어진다. 박혜민은 속공 타이밍이 좋아 득점 기여도가 높지만 세컨드 커버가 늦다. 신은지는 수비 집중력은 좋으나 빠른 템포 공격에선 대응이 늦는다. 안예림은 안정적인 세팅을 구사하지만 공격 배분이 단조로운 편이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 루트가 자네테 한쪽으로 치우친다. 세트 후반에 공격 템포가 느려지며 득점 효율이 떨어진다. 후위 수비 밸런스는 괜찮지만 긴 랠리에서는 흐름이 끊긴다. 결국 세컨드볼 대응이 약해 세트 후반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팀 전체적으로 리듬 유지가 어려운 구조다. 페퍼저축은행은 세터들의 템포 조절 능력이 탁월하다. 공격수 위치에 따라 속공과 백어택을 유기적으로 조합한다. 시마무라는 비거리 타점이 길고 블로킹을 피해 각도 있는 공격을 구사한다. 박은서는 리시브 커버 범위가 넓어 안정적인 연결을 돕는다. 이한빈은 빠른 템포 공격으로 중앙을 흔들며 후위에서도 세컨드 감각이 좋다. 박정환은 팀의 중심으로 후반 승부처에서 결정력을 발휘한다. 세터 마이너스 공격수 간 합이 완벽하며 빠른 연결이 끊기지 않는다. 공격 루트가 다양하고 좌우 밸런스가 균형 잡혀 있다. 세트 후반에도 공격 집중력이 유지되는 팀이다. 결국 템포 조절과 전술 유연성에서 리그 평균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준다. 정관장은 자네테 중심의 단조로운 루트가 약점이다. 페퍼저축은행은 다양한 공격 조합으로 상대 블로킹을 지속적으로 흔들 것이다. 시마무라와 박정하의 좌우 밸런스가 경기의 핵심 포인트다. 정관장은 후반 리시브 불안이 심화되면 흐름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페퍼저축은행이 세터 템포와 리듬 조절에서 한 발 앞설 전망이다.